영업이 끝난 깊은 밤 식당 앞을 찾아온 한 남자. 홀로 망치질을 하며 펜스를 설치한 그는 검은 천을 두르고 천수막까지 내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날이 밝자 등장한 또 다른 사람들이 별의 현수막을 떼고 펜스를 뽑아버리는데요. 문제의 식당 사장님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와, 살면서 나도 이런 일을 겪는구나.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무려 2년간 메뉴를 연구한 뒤 지난해 자신의 국밥집을 차렸다는 김 사장. 하지만 어째 손님이 붐벼야 할 시간에도 썰렁하기만 한 식당 안. 김 사장은 이 모든 게 깊은 밤 찾아오는 그 남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차장 사업한다고. 저희 출입구를 막아버리고 철제 펜스를 아예 쳐버리신 거였죠. 누가요? 건물주 아드님. 간신히 가게 문이 열릴 틈만 내어주는 남자의 횡포에 고성이 오가고 경찰이 출동한 것도 여러 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뭐냐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영상도 찍어줄 수 있어요. 왜 주차장을 선생님 왔다 갔다 주차장이어도 그 사람 영업장이에요. 손님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뻔히 문이 있는데 내 주차장으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건물 1층에 위치한 김 사장의 식당 앞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 칸짜리 주차장이라고 말하는 건물주 아들 곽 씨. 두 사람의 악연이 시작된 건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어머님의 소유고 계약하러 왔을 당시에는 아버님이랑 아들님이 오셔서 저희랑 계약을 진행을 한 거죠. 당시로 말씀하시기로는 어머님이 많이 위독하시대요. 자기는 이제 아들이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위임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법적 책임이면 뭐 이런 걸 자기가 말을 하면은 다 그게 건물주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계약서를 보시면 특약이 24가지인가 있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특약을 왜 이렇게 많이 넣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뭐 판은 벌어졌고 해서 계약을 한 거죠. 식당 인테리어에 간섭하는 건 물론 건물의 다른 부분 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는 곽 씨. 뿐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전화가 오셔서 이거를 앞에를 철거를 하래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직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차를 매장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주차장 바닥 인테리어에 불만을 품은 곽 씨가 자신의 차를 몰고 김 사장의 가게 앞으로 돌진한 겁니다. 개업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기막힌 사건. 결국 김 사장이 터졌습니다. 어디서 갑질을 하세요? 계속 계약 때부터. 뭐 내가 갑질을 했어요? 계속 갑질했잖아요. 무슨 갑질이요? 나가시라고요. 나 초상권 있어, 초상권. 초상권도 보고 나가시라고. 아니, 이거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테니까. 이 건물은 내 건물이야. 내가 관리하는 거야. 내 영업장이잖아요. 이거는. 그래, 네 영업장이지. 네가 렌트한 거 아니야. 나는 이 건물 통째로 관리를 그러니까 내가 나랑 관리하는 거야. 내가. 건물을. 이 건물은 내 건물이야. 자신의 건물을 자신이 관리하는 것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곽 씨. 그런데 며칠 뒤 다시 상냥한 얼굴로 찾아온 그는 김 사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특약 하나 더 넣으세요. 출입구 쪽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대지 않냐. 여기 우리 매장만 안 거리면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거를 꼭 좀 적어달래요. 알겠다. 그러면은 입주민을 위한 한대분이라고 적어드리겠다. 그런데 적는데 그 한대분 계약으로 해서 자기가 사업자를 김 사장이 단독으로 사용했던 1층 주차장 전면부 중 다른 입주민을 위해 한 대분을 내줘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 사항. 그런데 얼마 뒤 곽 씨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곳에서 주차장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그의 영업 방식입니다. 누구에게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은 채 오직 자신만이 그곳에 주차를 하며 손님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출입을 방해하며 영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곽 씨. 문으로 댕겨, 문으로. 남의 주차장으로 댕기지 말고. 이건 주차장의 특무야, 주차장으로. 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사장한테 얘기하고 문으로 댕기라니까, 이제. 또 이거를 문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모르겠다 이제는. 왜 그러는지 도대체 도무지 정확하게 이해가 가는 포인트가 없으니까 황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러던 곽 씨가 최근엔 아예 식당 앞에 펜스를 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촬영하시기에 선생님은 누구세요? 제가 이거 관리를 하는 입장이라. 근데 여기 관리 남자 그거는 관리인이 아니에요. 주위에 건물주가 문제가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거
엄청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오히려 곽 씨의 행동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진짜 건물주는 그를 고소했다는데요. 지금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월세를 당분간 관리인이 나한테 보내라 해서 쭉 보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등기부분 띄웠더니 소유주가 바뀌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누나가 참고 권리도 없는 건물에 관리자를 자처하고 있는 남자 곽 씨. 우린 긴 기다림 끝에 인근 건물에서 나오는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SN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네. 저쪽 건물 관련해서 선생님은 또 어떤 입장이신지 좀 얘기 듣고 싶어서. 뭐 인터뷰 하시는 거예요? 진짜 잘 나오셨어요. 저건 내 주차장인데 얘네들이 꽉 막아놓고 자기네 땅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억울하답니다. 그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다는 그는 흔쾌히 우릴 자신의 영업장이자 김 사장의 식당 앞인 주차장으로 안내합니다. 이 면적이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제가 영업하는 주차장이에요. 근데 제 주차장에 저의 허락 없이 이렇게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겁니다. 행정지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형한 여기다가 4개씩이나 비치를 하고 김 사장이 오히려 정식 절차를 밟아 사업자 허가가 난 자신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가 주차장인데요. 이거 열어보면 안에 가건물이 돼 있어요. 여기가 똑같이 저거랑 똑같이 셔터로 돼 있었어요. 용접을 해갖고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저거까지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김 사장이 건물 내부에 있는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한 뒤 매장으로 쓰는 바람에 구청에서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겁니다. 그의 주장이 정말 사실일까요? 우린 두 사람의 계약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전면부에 주차를 하게 되면 좀 영업 공간에 가려지기 때문에 그 앞에 뭐 돌도 자갈도 좀 깔고 손님 웨이팅 자리도 좀 만들고 사용할 거다라고 다 설명드리고 오케이 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된 거거든요. 기존의 벽체를 허물고 그런 것들을 일반 상식적으로 건물주하고 협의 없이 임의대로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수시로 그 건물주분이 왔다 갔다 했어요. 황당합니다. 내부 주차장 개조를 한 것도 전면부 주차장 바닥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도 모두 곽 씨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설계 도면을 보내준 건 오히려 곽 씨 측이었다는데요. 진짜 대박이네. 저희 말고 들어올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도 여기를 보고 어떻게 꾸며야 되나 그랬더니 본인이 도면을 줄 테니까 이대로 참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쓴 거예요. 99, 98%가 똑같아요. 동네엔 무성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나랑 소송 때문에 자기가 임차인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건물을 이제 부모님이 자식분들한테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좀 불만이 있으시고.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누나가 상속받은 데 대한 불만 때문에 그가 보란듯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저게 누구 물건이냐고. 왜 내 물건에 손대? 왜 내 물건을 마음대로 작업 뽑고 해체하고 여기 화다가 2m짜리 공은 어디 있어? 건물주인 누나가 주차장에 설치해 놓은 펜스를 철거하자 재물 손괴죄로 고소하고 보성을 지르기도 했던 곽 씨. 정말 이 모든 갈등은 상속 분쟁에서 시작됐을까요? 우린 해당 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곽 씨의 조카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삼촌 집 고소를 하고 나서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형사 고소를 어떻게 가져갈 할 수가 있나. 문제가 있는 거는 외삼촌이랑 세입자들 간의 관계가 문제인 거거든요. 저희가 그걸 해결을 하려고 이제 그거는 이제 삼촌이랑 계약 관계를 저희가 지금 파악 중이기 때문에. 곽 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갈등의 이유가 재산 다툼 때문은 아니라는 조카. 원래 할아버지가 주시기로 한 뭐 건물 아파트 이게 하나씩 있어요. 터치하고 말고가 없어요, 사실. 돈 문제로 싸우고 이런 저희는 싸운 적 없어요. 왜냐면 소유는 저희고 삼촌은 아무 관계도 없는 거고. 근데 영어 이게 넘어갔어요. 곽 씨 역시 주변에 100억대를 호가하는 건물을 상속받게 될 예정이라 굳이 이 건물을 욕심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행동이 더 이해되지 않습니다. 혹시 곽 씨가 상속받기로 한 건물의 임차인들이라면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어디서 오셨다고요? 네, SBS. 저 당한 게 많아요. 상당히 갑질을 해서 지금 저는 사실 소송이 있어요. 곽 씨의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는 임차인은 벌써 1년째 그와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태 이제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나타나가지고 지가 관리인이라 하면서 이제 이래라 저래라 뭐 갑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관리인이니까 키를 다 달라는 거예요. 웬 키 그랬더니 자기가 수시로 와서 점검하겠다고. 남의 가게 간판을 마음대로 떼고 쇠사슬로 건물 주차장을 막았다는 곽 씨. 부당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했으니까 그거는 나는 못하겠다 하고서 반대하니까 뭐 어쩌고 해서 이제 내보내고, 자기는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무조건 자기 말을 따르라 하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는 자신의 의견에 불만을 갖거나 반대하는 임차인들에게 유독 날선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밖에 그 전봇대를 나보고 사비를 들여서 옮기래요, 전선줄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시냐고.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건물에서 하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내 덕에 지금 여기 와서 장사를 하게 됐으면 이런 거는 건물주가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다. 김 사장 역시 갈등의 시작엔 남자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는데요. 너네 페인트 칠하는 김에 공용 부분 계단 페인트 칠 다 한 번에 해. 전봇대에서 타고 들어오는 전기가 건물 앞부분에 지저분하게 돼 있어. 그 전기 공사하면서 옥상으로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수천만 원 깨지는 일이라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이거 이렇게 해서 못 하겠습니다. 그거 간단한 건데 그걸 못 해줘?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거절하니까 말투부터가 바뀌시더라고요. 계속 갑질했잖아. 무슨 갑질이요? 우리 위치 관계상 모르세요? 나한테 전기 위치 옮겨라. 페인트 칠해라. 우리가 방금 옮겼어? 아니 옮길 수가 없어. 그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가 어떻게 드려요? 어이 찍지 마! 어? 찍지 말라고! 개그맨이야. 개그맨이냐고? 당신 개그맨이냐고 그랬어? 아이고 이거 관리를 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이 싸움을 멈출 방법은 없을까? 우린 곽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한 27년 항공사 기장을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매니어를 펼치고, 근데 얘네들은 너무 법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이 건물 관리라는 거를 하게 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매뉴얼에 따르지 않는 거를 보게 됐어요. 법을 지키지 않고. 전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헬스를 찾는 건 사실 여기 뒤에 그 사업장 그 식당인데 좀 위협적이긴 하거든요. 행정을 자꾸 건들고 그래서 1층에서 싸움을 촉발시키고 욕하고 네가 뭔데 그래.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례하게 구는 김 사장의 태도에 감정이 상했다는 곽 씨. 그는 끝내 김 사장이 건물을 떠날 때까지 타협은 없다며 돌아섰습니다. 지난 1년간 법을 수호한다며 주차장을 지켜온 곽 씨. 법률 전문가는 남자의 행위야말로 법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업무를 위력으로 인해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제공하고 맛으로 인정받고 싶어 창업을 꿈꿨습니다. 그랬던 김 사장의 꿈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메뉴 구상이랑 다 테스트 해보고 하다가 이제 이 정도면 차려도 되겠다 해서 이제 여기를 하게 된 거예요. 쇼츠에는 이러면 에이 더러워서 그러고 그냥 나가서 다른 데 차려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기 들어온 돈도 있고 다른 데 가려면 또 거기 들어가는 돈도 있고 가정이 막 흔들릴 정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면 갖은 핑계를 대서라도 임차인을 내쫓는 임대인이 갑인 세상. 내 건물이 없어 서러운 김 사장은, 그리고 무수한 을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어느 때보다 시린 한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매뉴얼을 펼치고